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PD입니다. 네. 더전 비전을 이어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혹시 어떤 종목인가요? 나 요즘에 맨날 어려운 것 같아. 좀 어려운. 월덱스라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야. 저요. 월덱스 잘 모르겠습니다. 월덱스.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게 소재 부품 장비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 네. 반도체주네요. 그러니까 월덱스라는 종목은.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램이나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데 네. 거기 중에 이제 그 반도체를 만들어가는 공정이 8가지 공정이 있어. 큰 틀에서. 근데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어느 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8가지 공정 중에 식각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을 만드는 가공하는 그런 회사야. 식각 공정 설명하면 너무 어렵나요?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식각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하려면 8가지 공정을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장황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 판이 있잖아. 그리고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 판을 그 전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 통하면 전체가 다 통하잖아. 그러니까 통해야 되는 곳, 안 통해야 되는 곳 이거를 그 회로도라고 해. 이 회로도대로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반도체 전에서는 그걸 전선으로 다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기판이라는 거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지도인데 이 전기가 이렇게 쫓아가는 골목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그 길목을 빼고 나머지는 없애야 되잖아. 식각이라는 거 없애는 과정이야. 나머지 전체 판에서. 역시 어렵네요. 제가 지난번에 KC도 그렇고 해성 DS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 종목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그냥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조금 애매한 이런 것들이라서 지금 월덱스도 그 중에 하나네요. 또 하나 늘었네요. 복잡한 거. 근데 이게 알면 알수록 네. 이해가 그러니까 왜 이 회사들은 각광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방금 전에 녹여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길을 원판에서 녹여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정밀하게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비싼 게 뭐냐면 포토 과정이 있거든. 그래서 그건 사진처럼 찍어서 그 지도를 그 실리콘 웨이퍼에다 이렇게 찍어내는 과정이야. 네. 이거 얼마나 정밀해야겠어. 그래서 노광 장비 저번에 얘기하면서 2,500억 정도 한다. 네. 네덜란드에서 있는 그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자면 그래서 비싼 거야. 나머지 웨이퍼를 만든다는 건 자르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간단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몇 나노 하면 그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간격이 이 통로의 간격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건데 이 좁아지려고 하니까 웨이퍼 자르는 거에서는 사실은 똑같아. 몇 나노든. 근데 이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토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사진을 찍는 걸 더 정밀하게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더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그 찍혀진 통로를 그대로 녹아내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더 복잡하지. 그래서 건식, 습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지루하니까 자, 습식 과정이 그러니까 그 식각 과정이 굉장히 정밀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공정이다. 요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걸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내가 이해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걸로. 그래서 이를테면 반도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가가 중요하다고 나는 판단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반도체가 몇억 개를 만들던 이 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D램 가격이 뭐 얼마 올랐다 내렸다, 뭐 낸드 프레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팔리게 돼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 계속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또 뭐 그 뭐라 그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야. 무조건 다 필요한데 다만 이게 가격이 공급이 과잉이 되거나 줄여든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단가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아, 판매를 몇 개를 하느냐, 몇 개 생산을 내느냐, 뭐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이런 게 아니라. 아니네. 그렇지. 조선업은 완전 다르네. 그렇지. 조선업은 배를 몇 개를 그래. 수주했느냐. 뭐. 좋은 비유인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한 대를 만들었냐, 한 척을 만들었냐, 두 척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고 자동차도 그렇잖아. 몇백만 대의 캐파가 있고 그다음에 만들었느냐, 팔렸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도체에서는 핵심이 단가에 걸려 있다 보니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1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30% 이상의 그 하락을 보였잖아.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내가 생각했을 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끝났다. 가격 조정은 끝났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팔면 팔수록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손실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증설을 안 하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방 PD가 소부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소재, 부품, 장비가 있다면 장비라는 거는 증설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장비주들은 증설을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캐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당연히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또 소재와 부품이 있는데 이 소재와 부품은 어차피 개수는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소재의 부품의 매출액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 아까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어. 그러면 그 와중에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거야. 그럼 원가 절감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월덱스가 이제 지금 슬슬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월덱스가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미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야.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면 또 복잡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이라는 이 반도체 소부 그러니까 장비는 아니고 소재 부품에 대한 마켓의 특성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야 돼. 이건 제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음. 비포 마켓은 사실 번들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애프터 마켓은 그 이후에 끝나면은 이제 시장이 프리 마켓으로 열리는 거죠. 그 이후에 정확한 살 수 있는 거. 이해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근데 그게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장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포 마켓은 장비하고 같이 납품이 돼서 장비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과 뭐 어떤 특허 같은 것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 네. 그 대신 요게 어떻게 되겠어? 반도체가 워낙 정밀하니까 정밀한 걸 요구하니까 사실은 비포 마켓에서 시장이 훨씬 커. 시장 점유율도 높고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해. 왜냐하면 반도체가 불량 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비포 마켓이 훨씬 크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게 맞는데 네. 다만 반도체 그 D램 값이나 낸드 프레시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애프터마켓은 그만큼 싸단 말이야. 근데 기술력이 검증이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프터마켓이 커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검증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월덱스가 그동안에 어떤 2014년 15년부터 막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월덱스는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 강자지. 점유율이 강자다. 강자지. 그래서 지금 그 월덱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자, 한번 단계별로 설명을 할게. 반도체가 반등할 때가 됐다. 단가는 인하하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반등할 때가 됐다. 네. 단가가 인하한 과정에서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비포 마켓에서의 그 단가 높은 단가를 써야 되는 거를 애프터 마켓에서 단가를 낮은 같은 제품인데 낮은 단가의 제품을 공급받아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근데 월덱스는 지금 그런 애프터 마켓의 강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컨셉상으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얼마나 강자인지 제가 그만큼 또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차트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죠. 그럽시다.
월덱스 재무 먼저 보면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아니 거지. 잠깐만요.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 여기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높죠? 기술력이 그만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여기 지금 보면 1,000억에서 2018년도에 1,000억에서 지금 1,900억이면 거의 그 더블 정도 상승한 거잖아. 그러네요. 근데 3년 만에. 이제 올해 지금 5공장을 완성해 가지고 이게 이자를 2,000억에 대한, 그러니까 1,000억대에서 이자로 바꾸는 거야. 일자에서. 이게 이제 과정인데, 내년에 지금 또 증설을 더 하겠다라는 거야. 네. 여기 저 회사 방침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날개를 앓고 그렇지, 그러는 그렇지. 거네요. 그 정확한 표현.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야. 형국이야. 야 영업이익률 이렇게 높고, 야 ROE도 높고. ROE도 봐. 이게 부품 업체에서 이렇게 ROE가 높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이런 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기술력을 어느 정도 그 비포마켓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과 필적하는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가 절감의 최대 수혜주라는 거야. 야 부채는 점점 줄고 있어요. 재밌게. 그렇다고 뭐 자본금이 늘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만큼 많이 번 거지. 차트 바로 보시죠 그러면. 자 월덱스 차트. 보면 지금 4월 달에 고점 31,000원 찍고 이때요. 네. 그다음에 지금 2만 원을 살짝 했었다고 얼마 전에 월 초에 10월 초에. 그러면 그렇게 보면 거의 한 30% 빠진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수준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나타내는 흐름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월덱스를 지금 오늘 관심 갖자고 나오면서 저 31,600원의 정고점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 근데 거기까지는 최소한 가지 않겠느냐가 이제 일단 그 말을 하고 싶은 얘기인 거지. 그러네. 어떻게 지금, 보면, 지금 이번에 목요일 날이었죠. 28일 날 10월 28일 날 떡볶이와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전고점을 외국인과 기관이 뚫고, 동시에 막 샀지.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쪽파가 좀 나오고 여기 가기 전에 한번 1차 관문은 여기가 걸릴 것 같은데 28,200원. 근데 그게 길지 않아요. 그거는 뭐 돌파할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3만 원대 부근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이 회사가 과연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인가.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나중 얘기인 거고, 일단 지금 반도체가 돌아섰을 때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지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면 이게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경고하게 유지해 가면서 다시 2차 시도를 해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정고점까지는 충분하게 나는 본다고 생각해. 네. 차트 보니까 어때? 차트는 별로고요. 재무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사실 뭐랄까 위에 벽이 보이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1차 관문 있고 2차 관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강한 힘이 동반하지 않으면 그 힘을 발견했다면 제가 차트 좋다라고 할 텐데 아직은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내용이 기업 재무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과정인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뭘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투자가 목적이죠. 네. 수익이 목적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공부한 내용만큼 이게 이제 주가가 쫓아가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 그렇지, 나만 알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저는 딱 이렇게 오늘 같이 이런 회사, 이런 기업 재무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저는 무조건 이게 그 예비 포트폴리오에 딱 넣어놔요. 넣어놓고 나서 이 주가 흐름을 계속 봐요. 거의 뭐 매일 봐요. 매일 보고 만약 얘가 떨어진다, 그럼 정말 호시탐탐, 말 그대로 호시탐탐 그렇지. 전 노립니다 이렇게. 저가 매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자, 하여튼 어쨌거나 핵심은 한 가지야. 이 회사가 방금 봤다시피 재무에 반했다고 했잖아.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설을 계속 하려는 거야. 네. 공장을 또 추가적으로 지금 증설하려고 땅을 사놨어.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회사 자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사업 방향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음 종목도 저랑 좀 여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그것도 좀 재밌고 네, 기업 내용도 좋고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시죠. 한줄평. 네. 자, 여러분 반도체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줄평은 반도체의 시간 윌덱스와 함께. 자 저희 한 줄평 1교시 끝나면 2교시 반도체 시간이 있습니다. 또 궁금해지네. 네. 방 PD의 픽을 기대하면서 네, 마무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